음주운전 폭력 벌금형 전과 고의 공격자 재산 신고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수익 있음에도 연말 정산시 기본공제 신청 배우자 이장 전입 논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 이랬다 저랬다 학술지에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왜 하신지 아십니까? 해당 인사의 자격, 전문성, 윤리적 형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공직자의 덕목이라 하면 정직, 공정성, 책임감, 성실함, 자기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챗 GPT에 나온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후보자가 지명된 경위가 대통령의 뜻인지 인사검증의 기준과 후보자의 어떤 그 특별한 관계인지 아니면은 뭐 후보자의 자신의 의중에 의해서 지명이 된 것인지 등등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여야 의원들 일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이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동의 안 하시겠죠? 동의하세요? 불가사의하다는 부분은 그렇고 하여튼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실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답변이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차지를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얘기 중에 국제협력과 협상 능력이라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산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겸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하시죠? 네네.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나머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해양 바이오 분야 전문가로서 전반적인 해양 수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정치권에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네,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들을 속도감 있게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려가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봅시다. 해양수산 종사자가 몇 명이죠? 12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전체 국민의 몇 프로예요? 해양수산 종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12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통계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2024년도 정부 해수부 예산안이 얼마죠? 24년도 말씀이신가요? 네. 6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예산에? 1% 조금 넘는 액수입니다. 부처에서 몇 번째나 되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부처에서 몇 번째나 되냐고요? 부처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19개 부처 중에서 예산은 14번째로 하위 순입니다. 해양수산 종사자가 전체 국민의 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예산은 1%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는 전문성을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것들까지 겹쳐가지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했을지라도 과연 이 넘어야 할 사이 많은 해양수산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그렇게 적절한 그런 지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을 바꾼 그런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 심판에 일단 맡기기로. 관련된 상세한 질문은 2차 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른다가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까? 예, 정약용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어서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다산 선생을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부도덕한 그런 그 과거를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그 자세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영 선생이 공직자 덕목으로 주신 말씀은 공념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힘드시죠? 힘 안 드신갑다. 후보자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청정한 바다를 물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해양 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그것이 뒷받침이 되는데 구석구석 여러 의원들 질문을 통해서 보면 사방이 우려, 염려, 투성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 됐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방지하겠다라고 서면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여기 방사능 안전관리 총력을 기울이겠다. 방사능 감시와 추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 모니터링 연구 박사신가?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기준으로 제주 한 정점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 2002년에 비해 수온은 여름 온도가 2.82도 상승했고 겨울은 2.62도가 낮아졌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염분도 2.25 퍼밀 감소하여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인정하세요? 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양환경 정보 포털대로입니다. 또 후보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 4, 5년 후에 한국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쭉 해왔고, 그런데 삼중수소 농도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주장대로 오염수가 당도하지 않은 2023년 해수에서 검출된 삼중수 최대 농도는 8년 전인 1.51 베크렐, 8년 전 2015년도 비해서 이미 7배 이상이 23년도에는 11.297 베크렐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해양환경정보 포털 자료입니다. 다 있는 자료예요. 또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이상 수온이 18회, 태풍이 78회로 어림잡아 그 피해액만 해도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주장대로 모니터링만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과연 예방 내지는 치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R&D 예산 등을 뒷받침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보이지 않아서 더욱 우려, 염려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 지적에 대해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럼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장관이 되시면. 그렇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된다면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4년 동안 수협 조합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업 정책에 대한 불만족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50.7% 어민들의 불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2020년에는 41%였습니다. 약간 10%가 증가한 겁니다. 혹시 뭐 이렇게 동의하세요? 이거 자료로 나온 거라면 동의합니다. 이미 본 의원이 4년 동안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네. 저 자료에 대한 관심이 없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 수산물 자급률은 2020년 68.1%에서 20년 전인 2000년 92.6%에서 24.5%가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가부채는 4배 이상이 늘었어요. 4배 이상.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120대 국정과제 중에는 해양수산 관련은 3개뿐입니다. 사방대가 지뢰밭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연 후보자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가 이렇게 큰데, 네, 지금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혼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소금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후보자님? 모르세요? 그럼 거꾸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소금 생산량의 7, 80%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신안에서 나온 그건 정답. 예. 소금산업진흥법을 후보자가 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법의 18조에 보면은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금 품질 형성하고 소금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천연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기동량으로라도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혹시 뭐 파악된 게 있나요?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설명회 우리 토론회 있었을 때 잘 들었었고요.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냐고. 구매했는 거였지. 뭐 소금 구매에 대한 건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천일염을 우선 구매한 횟수가 몇 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정답 0번. 한 번도 없었어요. 법을 무시하는 거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우수성은 계량드 소금을 100배, 1000배를 능가합니다. 이런 양질의 천일염을 두고도 국가가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현 정부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입니다. 이 대목은 장관이 되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이 되면 우선 기관장의 급수 올리고요. R&D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를 해오셨구나. 다행이네요. 네. 왜 나만 안 줘? 3차 질의에 앞서서 거듭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강 후보자는 너무 이렇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인정한다. 모든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사과란 단어를 너무 남발을 해요. 이걸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는데 반면으로 보면은 검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스스로 뭐 포기를 하고 저렇게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뭐 묻는 의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지 저는 어찌 때는 좀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후보자를 비롯한 전직 장관들, 정부 책임자들, 책임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양심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